이제부터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부터 짚어볼까요? 내일 황금 연휴가 마무리되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이제 방역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 경제라는 말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은 내수경제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최악은 지났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소강 상태는 시작의 끝일 뿐 진정한 끝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 4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장혜식 평론가, 저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뉴스 가운데 저도 좀 이 부분이 꽤 눈에 띄었는데, 생활방역으로 돌아가서 다소 좀 기뻐지는 국민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기재부 차관이 했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선은 실물 경기라는 게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탄력적으로 최고점을 찍으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만 해도요, 자영업자들이 이게 원래 어떤 매출로 회복되는 데까지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재난이나 메르스 같은 이러한 병보다 훨씬 더 깊은 타격을 남겼는데, 이게 3월, 4월 동안 침체되어 있는 어떤 적자나 매출 급감이 5월에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됐다 해서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임대료나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이 5월부터 6월부터 실질적인 정말 이 영업장 그리고 중소기업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타격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현금성 지원이나 기업 지원 같은 대책은 피부에 와닿기에는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김용범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유가가 굉장히 심하게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저유가 기조가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세,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1,2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국제 경기가 안 좋았던 걸 기억하신다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이것을 만약 화풀이식으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고래가 싸우는 동안 나머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새우들은 등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위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김상혜 평론가, 네. 좀 말이 좀 무섭긴 합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은 게요. 지금 1차 저희가 충격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국내 소비의 부진으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파도가 국제사회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건 무슨 얘기냐? 일단은 수출입니다. 수출이 해외 시장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충격이 오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유가 하락에 의해서 저물가가 오게 되면은 소비도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출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곳은 신흥국들인데, 신흥국들이 무너지면 그것이 옛날에 우리가 IMF 때도 보면 알지만 그 주변국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렇죠. 전이가 되면서 강대국이나 선진국으로 더 충격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제 안보의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마스크라든가 제조업도 안보의 한 분야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선진국들은 제조업들을 안 하고 전부 다 노동력이 싼 해외로 내보냈었는데, 리쇼어링,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또 그 신흥국들이나 우리처럼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은 더 경쟁이 강화되는, 알겠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런 차원에서 2차 충격은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한다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밑바닥 경제, 내수 경제부터 빨리 살려야 되니까 오늘부터 여기 보시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 280만 가구의 계절 현금 지급이 됐는데, 지금이 6시 54분인데 한 5시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이제 코로나 네, 지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 일단 기초생활보장 생계를 받으신 분, 기초연금 또 장애연금 받으신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일단 지급을 합니다. 28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왜 현금으로 지급하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임대라든지 집세라든지 당장 지금 현금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쩌면 생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좀 차등을 둬서 일단 지급을 한 겁니다. 즉 280만 가구한테는 현금을 지급하지만 나머지 가구한테는
쿠폰이라든지 일어나서 소비성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말 어려우신 분한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긴급한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봤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취지는 소상공인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소비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좀 제외가 됐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은 쓸 수 없고 동네 슈퍼나 편의점, 외식업종도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직접 해당 점포에 물어보시면 아마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심은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생활 방역을 정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죠. 조금 전 교육부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진로와 진학의 부담이 큰 고등학교 3학년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뒤인 5월 20일에는 고2, 중3, 초 1, 2학년과 유치원이 5월 27일에는 고1, 중2, 초 3, 4학년이 마지막 6월 1일에는 중1, 초 5, 6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등교 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 간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다. 유은혜 장관의 얘기인데 고3부터 그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학교에 가게 됐네요. 보면요. 한꺼번에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학교를 가야만 하는 사람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학교 온라인 수업하면 가장 문제가 고3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학원 다닐 수 있는 사람과 학교 교육에만 의존해만 되는 학생들 간의 이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 그렇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올 수능을 보는 고3들인 거고요. 그냥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고2, 중3, 초 1, 2 유치원이에요. 중3은 왜 그렇겠어요? 중3 같은 경우에 사실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특목고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중3도 계약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초 1, 2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돌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 1, 2 먼저 계약을 한 거고, 그렇게 이제 반드시 계약을 먼저 해야 되는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나눠서 실시를 하는 거고, 역시 뭐, 이제 계약은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죠. 이제 다만, 싱가포르처럼 계약을 했을 때, 거기서 학교도 잘못해서 제2차 감염 대유행이 번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학부모, 또 학교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러 가면 독서실 아니에요. 지금 독서실 아니고 학교 급식실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저렇게 칸막이까지 설치한 해당 학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보건당국은 글쎄요, 이 점차적인 개학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입니다. 등교 개학 이후에 학교 집단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학년인 경우에는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거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데 고학년 또는 중고등학생보다는 좀 더 그런 수칙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건당국 전문가들에게 읽어볼게요. 김광리 차관은 글쎄요, 싱가포르도 개학 이후 한 달간 14배 확진자 증가세를 보였다. 정은건 본부장, 등교 개학 이후 학교 집단 발병 가능성도 있다. 저희가 정말 만에 하나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방역의 모범 국가로 꼽혔는데 지금 보면 개학 이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14배 늘어나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등교 개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고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 방역 수칙을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저학년의 등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방역 지침 잘 지키도록 교육하는 데 더더욱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열이나 인후통 외에도 냄새를 잘 못 맡는다던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맛을 식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수업 시간마다 또는 점심 시간마다 하나씩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만 우리가 싱가포르의 전례를 밟지 않고 안전하게 등교 개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갑자기 날이 풀리면서 낮 기온 25도를 육박하자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앞으로 등교할 때 이제 개인 방역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 정리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5개 댓글 들어왔는데 하나씩 만나볼까요? 예. 계약을 왜 이렇게 서두르나요? 싱가포르 재확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예. 주려면 그냥 현금으로 다 주지. 마트에서도 못 쓰는 무슨 선불 카드냐.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음은 여동생이냐. 이런 엉터리 나라와 상대해야 하냐. 전근대적인 세습국가 너무 좀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북한은 쏘고 우리는 아무 말도 없고 우리 정부가 우발적으로 하고 대신 명령.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발적인 총격이면 문제없네. 아직 휴전이고 북한은 적인데 응징해야지. 이 GP 총격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여의도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